안녕하세요. 경제 팩트입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정말 무서운 숫자 하나가 나왔어요. 외국인이 최근 우리 주식을 약 9조 원어치 순매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도체 투톱에서만 7조 원이 넘었어요. 이 뉴스 보시면 딱 이 생각 드시죠? 아,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구나. 다음 주 월요일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 더 무서운 숫자가 있어요. 외국인은 작년 11월 이후로 무려 8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폭락했어야겠죠. 그런데 정반대예요. 같은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은 오히려 39%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80조를 팔았는데 지분율이 올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에요. 외국인 매도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로 읽어야 한다는 것. 이 하나만 아시면 내일 아침 월요일 장이 열릴 때 공포 헤드라인에 절대 안 휘둘리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월요일 준비 가이드예요. 다만 이번 월요일만 쓰고 버리는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외국인 수급 뉴스를 볼 때마다 평생 쓰실 수 있는 판독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봐두시라고 했던 신호부터 짚고 갈게요. 저희는 제시한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매번 되짚어요. 그래야 다음 신호도 믿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원달러 환율 1,550원 라인을 보라. 둘째, 외국인 순매수 매도 방향을 보라.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두 신호 다 켜졌습니다. 환율은 7월 1일 기준 1,561원까지 올라 17년 만에 1,550원 선을 넘어섰어요. 외국인은 약 9조 순매도로 방향이 확인됐고요. 봐두시라한 신호가 실제로 이렇게 작동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신호가 켜졌으니 그냥 무서워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그 구조라는 숫자 안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기둥이 될 숫자 하나를 먼저 박아둘게요.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 약 39%.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데도 이 지분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 역설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이에요. 구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부터 볼게요. 우리 국민 약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8만 원어치예요. 온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18만 원씩 팔아치운 셈이니 무섭게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팔았는데 지분율은 올랐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판 것보다 남아있는 주식의 값어치가 더 커진 거예요. 즉, 팔긴 팔았는데 안 판 주식이 더 비싸진 거죠. 그래서 매도 금액만 보면 완전히 속습니다. 진짜 프로들은 이 매도를 3가지 렌즈로 쪼개서 봐요. 지금부터 그 3개의 렌즈, 외국인 매도 판독법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 현물이냐 선물이냐, 차익이냐 비차익이냐를 나눠보세요. 뉴스는 그냥 구조 순매도라고 뭉뚱그리지만 이 안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매도들이 섞여 있어요. 현물을 판다는 건 실제로 주식을 내다 파는 거예요. 진짜 이탈에 가깝죠. 반면 선물 매도는 주가 하락의 보험을 드는 것에 가까워요. 당장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방어 태세를 갖추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는 대부분 비차익 거래예요. 선물과 연계된 차익 거래는 극히 적고 여러 종목을 바스켓으로 묶어 한꺼번에 사고 파는 비차익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도 국면에선 이 비차익 거래를 봐야 해요. 이번에 무서웠던 건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팔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신중 측이 하방을 경계하는 근거예요. 반대로 선물이나 비차익 매도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그건 회복의 첫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볼 것은 딱 하나예요.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던지는지 아니면 선물 비차익 매도부터 줄어드는지 이걸 나눠보는 순간 구조 팔아떼네라는 헤드라인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두 번째 렌즈, 어느 종목을 파는가를 보세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약 3조 8천억, SK하이닉스는 약 3조 3천억을 순매도했는데 방향이 갈렸어요. 삼성은 상승, 하이닉스는 하락에 갈라서 베팅한 흐름이 관측됐거든요. 이걸 뒷받침하는 숫자가 대차장호예요. 대차장호는 하락에 베팅하려고 빌려둔 주식인데 지금 이게 180조를 넘어 사상 최대예요. 그중 삼성과 하이닉스 두 종목이 약 26조, 전체의 21%를 차지해요. 반도체에 하락 베팅이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도체 다 죽는다로 읽으면 안 돼요.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파는 상대적 우열에 거는 페어 트레이드일 수 있거든요. 죽는 게 아니라
반도체 안에서 순위가 바뀌는 중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월요일엔 반도체가 오르나 내리나가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 중 누가 더 강한가를 보세요. 특히 다음 주는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이벤트가 있어서 이 둘의 온도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렌즈,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금액이 아니라 지분율을 보세요. 아까 콜드 오픈에서 던진 그 역설 기억나시죠? 80조를 팔았는데 지분율은 39%대 최고. 바로 이걸 읽는 법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은 MSCI 리밸런싱 시즌이에요. 7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글로벌 지수가 종목 비중을 조정하면 그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사고 팔아요. 이건 이탈이 아니라 비중 맞추기예요. 그래서 매도 금액이 커 보여도 외국인 전체 지분율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랐다면 그건 진짜 이탈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지분율까지 뚝뚝 떨어지면 그때가 진짜 조심할 때고요. 금액은 소음, 지분율은 신호인 거죠. 자, 판독법 3개를 배웠으니 이제 양쪽 시각을 균형 있게 들어볼게요. 저희는 한쪽 편만 들지 않아요. 낙관과 신중, 두 목소리를 다 들려드리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는 게 원칙이에요. 먼저 낙관 측 시각이에요. 매도 폭탄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39%대 최고 수준이라 과거 위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현물 매도가 줄고 선물 비차익 매도까지 진정되면 눌림 뒤 회복이 가능하고 6월, 7월 반등 모멘텀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어요. 반면 신중 측 시각은 이래요. 신용융자가 약 36조로 사상 최대고 대차장호는 180조, 공매도까지 쌓여 있어요. 이 3대 장호가 동시에 최고치라는 건 하락이 시작되면 빚 청산과 숏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두 시각 다 출처가 있고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월요일에 어느 쪽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지 우리가 배운 새 렌즈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틀을 하나 정리할게요. 방향과 타이밍은 분리해서 봐야 해요. 이 둘을 섞으면 판단이 꼬입니다. 방향으로 보면요. 반도체 실적이 살아있고 외국인 지분율도 유지되고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같은 큰 이벤트가 대기 중인 동안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기보다 종목 안에서 자금이 도는 흐름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타이밍은 달라요. 그 흐름의 끝, 진짜 하락 전환은 갑자기 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꺾이고 신용융자 36조에서 반대 매매가 터지고 환율이 1,600원을 위협하는 순간이 겹치면 그때예요. 이 둘은 충돌이 아니에요. 한 흐름의 앞부분과 뒷부분이에요. 지금은 갈아타기 리밸런싱 국면이지만 언젠가 진짜 이탈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사라 팔아라가 아니에요. 방향이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꺾이는 순간을 어떤 신호로 미리 아느냐예요. 그 신호를 지금부터 여러분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배운 걸 실제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쓰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1단계. 장 열리기 전 딱 3개만 확인 목록으로 만들어두세요. 하나, 외국인이 현물을 파나 선물 비차익부터 줄이나. 둘, 삼성과 하이닉스 중 누가 강한가. 셋, 환율이 1561 원 위로 더 가나, 진정되나. 2단계. 오전 9시 장이 열리면 첫 30분은 판단하지 말고 관찰만 하세요. 초반 변동성은 대부분 소음이에요. 특히 하이닉스는 월요일 나스닥 수요 예측이 시작되는 날이라 개장 직후 출렁임은 자연스러워요. 수요 예측이 뭐냐면요. 나스닥 상장 전에 해외 기관들에게 얼마에 얼마나 살래를 미리 물어보는 절차예요. 이 결과가 공모가로 이어져요. 즉 월요일은 해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값을 매기기 시작하는 첫날인 거예요. 3단계 신호별로 행동을 나눠두세요. 만약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줄이고 선물 비차익부터 진정되고 지분율이 유지되면 이건 낙관 시나리오예요. 성급히 팔 이유가 줄어드는 국면이죠. 반대로 현물 매도가 더 커지고 삼성 하이닉스가 같이 밀리고 환율이 1,580원, 1,600원을 향하면 이건 신중 시나리오예요. 이럴 땐 새로 빚내서 사는 걸 멈추고 내 계좌의 위험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예요. 4단계 안심장치예요. 어느 쪽이든 한 방에 다 걸지 않기. 방향은 앞부분일 가능성이 커도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남겨두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어예요. 특히 지금은 시장 전체 신용융자가 약 36조로 사상 최대예요. 빚으로 산 자리가 이렇게 많다는 건 하락이 오면 반대 매매가 연쇄로 터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이 빚을 많이 냈을수록
내 계좌는 더 보수적이어야 해요. 반대 매매가 뭐냐면요.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 일정선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럼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남의 빚 규모까지 봐야 하는 거죠. 여기에 화요일 변수도 미리 알아두세요. 7월 7일 화요일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와요. 컨센서스는 분기 영업이익 86조 원 안팎이에요. 연간이 아니라 한 분기 숫자라는 점, 이거 꼭 구분하세요. 삼성 실적이 왜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냐면요. 두 종목은 외국인이 저울질하는 페어거든요. 삼성 실적이 잘 나와 삼성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자금이 삼성으로 더 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도 같이 봐야 해요. 그러니 월요일엔 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 화요일 삼성 실적까지 이어지는 이틀을 한 세트로 보세요. 월요일 개장, 화요일 삼성 실적, 목요일 금요일 하이닉스 공모가 확정. 이 흐름이 다음 주에 뼈대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팔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저희는 예언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확인할 숫자와 시점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배운 세 렌즈를 다시 볼게요. 현물이냐, 선물 비차익이냐, 어느 종목이냐, 금액이냐, 지분율이냐. 이 세 개는 이번 월요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외국인 수급 뉴스가 나올 때마다 평생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내용을 딱 세 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 세 개만 월요일 아침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외부 신호 첫째, 외국인이 현물을 파는지 선물 비차익부터 줄이는지, 그리고 지분율이 유지되는지. 현물 매도가 줄고 지분율이 버티면 회복 쪽, 현물을 계속 던지고 지분율이 꺾이면 경계 쪽이에요. 외부 신호 둘째, 환율이에요. 7월 1일 기준 1561 원까지 왔어요. 이게 진정되는지 아니면 1580원, 1600원을 향하는지. 환율은 외국인 수급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내 계좌 점검 하나. 지금 시장 신용융자가 36조 사상 최대인 만큼 내 계좌의 빚으로 산 비중이 얼마인지 꼭 보세요.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게 빚으로 산 자리거든요. 현금 비중을 남겨두는 게 최고의 방어예요. 이 세 가지, 외국인 현물 비차익과 지분율, 환율, 그리고 내 계좌 빚 비중. 이것만 챙기시면 월요일에 어떤 헤드라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이벤트가 촘촘해요. 월요일 하이닉스 수요 예측, 화요일 삼성 실적, 목요일, 금요일 하이닉스 공모가 확정과 나스닥 대비. 하루하루가 신호예요. 오늘 배운 세 렌즈로 함께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시한 신호들,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꼭 되짚어드릴게요. 저희는 그렇게 신호를 쌓아가는 채널이에요. 예언이 아니라 확인할 숫자와 시점으로요. 그러니 다음 주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알림 꼭 켜두세요. 다음 영상은 화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직후 그 숫자와 주가 반응을 바로 분석해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스스로 물어보세요. 첫째, 나는 외국인 매도를 금액으로 봤나? 지분율로 봤나? 둘째, 내 계좌엔 지금 흔들려도 버틸 현금이 남아있나? 이 두 질문에 답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예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의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읽습니다. 이 채널은 시장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숫자와 시점을 드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팩트였습니다. 다음 주 더 날카로운 숫자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